皆さんこんにちは、ミニマルです。今回は色塗りに悩む人全員に見てほしいコロソの講座を紹介します。イラストレーターイエッチ先生による理想通りに失敗なく仕上げる高密度な彩色の間違いノート、メイチョウ、崩壊、アズールレーンなどで活躍されている方で、とにかく色が鮮やかで絵の説得力がすごいですよね。今回の講座、実際に全部受講して感じたのは、色塗りの悩み、ここで全部解決できるということ。とても内容が充実している講座なので、たくさん紹介したい部分があるのですが、特に良かった部分をピックアップしてこれから紹介していきますね。影を塗る順番が明確で理解しやすい。다른 캐스트 섀도우나 폼 섀도우의 안부 영역에서는 소멸이 되는데요. 따라서 그림자와 그림자가 겹쳐지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캐스트 섀도우끼리는 겹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데 이 폼 섀도우의 안부 영역에서도 캐스트 섀도우가 소멸한다는 것은 어려워하십니다. 따라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렸던 코어 섀도우와 마찬가지로 역광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역광 이미지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안부의 범위가 클 경우 이 안부 안쪽을 허전하다고 느끼셔서 정면광 묘사하실 때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느낌의 캐스트 섀도우를 넣어주시는데 이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얘가 다 같은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따로 이렇게 그림자가 겹쳐진다고 광량이 더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계속 실전 단계에서 강조해 가면서 일러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아래쪽에 예시 이미지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장 왼쪽 곰돌이에 제가 오클루전 섀도우를 그려줬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각각 다른 빛을 받고 있는 곰돌이가 있는데 이 오클루전 섀도우를 복사해서 그대로 다른 곰돌이에게 씌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씌워줬어요. 딱 보았을 때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스며든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이처럼 오클루전 섀도우의 빛의 방향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오클루전 섀도우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서서하게 어두워지는 명암이기 때문이에요. 이 오클루전 섀도우도 주의사항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클루전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묘사하기가 쉬운데 이는 직접 방의 모서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방에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 모서리를 보셨을 때 모서리 쪽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이 보일 텐데요. 이게 바로 오클루전 섀도우입니다. 따라서 면에 따라서 굉장히 넓게 그라데이션으로 생기기도 한다는 점 주의해서 묘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포름에 대해 ただ影を塗りましょうじゃなくて、メイブ、暗部、中間トーン、反射光、オクルージョンシャドウなど、順を追ってすべて論理的に教えてくれます。特に影の種類をしっかり分けて実演しながら解説してくれるので理解が早いです。フォームシャドウ、キャストシャドウ、そしてオクルージョンシャドウ。影の種類によってどこにどのように塗るかがはっきりするので、とりあえず影を塗るじゃなく、意味を持って塗れるようになります。色の選び方が理屈で身につく。次に良かったのが鮮やかな色をどう選ぶか、どう使うかの話。R200, B50, G50의 색상이 되고요. 오른쪽은 R0, B150, G150의 색상이 됩니다. 이거는 컬러 피커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여기 RGB 보셨을 때 250, 50, 그다음에 이 색상은 0, 150, 150 되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색상이 합성이 되면은 R200, B200, G200이 되겠죠. 따라서 채도가 낮은 무채색의 색상이 될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합쳐주었을 때 이렇게 실제로 무채색의 색상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효과를 더하기로 바꾼 상태로 이렇게 위쪽에 얹어줬어요. 이렇게 두 개의 색상이 합쳐졌을 때 회색이 되는 색상은 보색이라고도 합니다. 이 색상은 이 색상의 보색이 되는 거죠.
보색을 섞으면 채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경우도 같이 봐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왼쪽은 동일하고 오른쪽만 수치를 조금 바꿔봤어요. 두 개가 합쳐지면 R255, B60, G60의 색상이 되겠죠. 원래는 R과 B, G의 차이가 150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둘이 합성이 되고 나면 255와 60의 차이니까 195 정도의 차이가 되겠네요. 차이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채도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요 레이어를 더하기로 바꾸고 올려주면 실제로 이렇게 채도가 올라가는 것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사색을 섞으면 두 개의 색상이 지금 비슷하죠. 이런 유사 색상을 섞으면 채도가 올라간다. 반대로 보색을 섞으면 채도가 내려간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補色同士を混ぜるとグレーになる。類似色を混ぜると彩度が上がる。こういったルールを光源の種類と固有色との関係から解説してくれるので、実際にカラーサークルから色を選ぶときにとても参考になります。なんとなくカラフルにしたら変になったって経験ありますよね。この講座ならなぜそうなるかがちゃんとわかります。この理論はすべての色塗りシーンで必要なので、特にマスターすべきだと感じました。コントラストを活かす彩色。この講座のテーマでもあるコントラストの扱いは、イラストの印象をガラッと変える効果がありました。붉은색만 반사하던 물체가 강한 빛을 받으면 과반사를 하게 되는데요. 붉은색뿐만 아니라 파란빛, 초록빛도 같이 반사가 되어서 채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 명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핑크색을 띠게 되는데 이 과반사를 받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기울어짐에 따라서 즉 중간톤 부분에서는 조도가 낮아져서 본래의 채도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톤에서는 본래의 채도를 찾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채도를 띠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반사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명부 부분을 흰색에 가깝게 밝은 색상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경계에 고채도가 꼭 발려 있어야 탁하지 않은 색감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같이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사진 띄워 보았는데요. 보았을 때 이렇게 하얗게 과반사를 띠는 곳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날아가게 되고 중간톤 부분 여기는 빛을 오히려 덜 받아서 본래의 채도를 찾아서 상대적으로 고채도처럼 보이게 되는 것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자의 이런 부분도 보시면 여기는 채도가 날아갔는데 여기는 본래의 자신의 채도를 찾아서 고채도를 띠고 있는 것들 보이실 것 같아요. 이쪽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하얗게 날아갔죠? 하지만 이 중간톤 부분에서 본래의 색감을 찾아서 고채도처럼 묘사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透過光、明暗の境界、反射の強い部分など、高彩度の色を効果的に使って一気に絵の魅力を引き上げる。視線誘導にもコントラストは重要な要素なので必見です。特に髪の毛の透過光、塗り込まれた瞬間空気が変わったような鮮やかさが出て、なるほどこれがイラストの魅力につながる重要な要素なのかと感動しました。あとすごく実用的だったのが余白の処理。 면적이 작고 실루엣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기가 쉽기 때문에 캔버스 여기저기에 쉽게 배치가 가능한데요. 앞선 3강 때 배웠던 것처럼 작은 오브젝트의 덩어리들은 겹치거나 펼쳐서 실루엣 자유롭게 연출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인 꽃이나 나뭇잎을 많이 사용해서 캔버스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물이 주변에 있다면 물방울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먼지나 렌즈 플레어 같은 것도 좋은 점요소의 오브젝트가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식으로 자연물이 아니더라도 종이나 펜, 문구류 같은 작은 오브젝트들 활용해서 캔버스 꾸며줄 수가 있고요. 꼭 이런 오브젝트가 아니더라도 구름의 형태나 그림자의 형태 등 배경의 실루엣을 활용해서
점요소 활용해서 캔버스 꾸며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요소 사용해 주실 때는요. 앞선 3강에서 배웠던 대로 반복 주의해 주시고요. 거리감을 생각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오브젝트와 먼 곳에 있는 오브젝트 이런 거 보았을 때 이거는 가깝고 얘는 멀죠. 이런 거리감 생각해서 오브젝트 배치해 주시면요. 공간감도 강조가 가능합니다. 대체로 근경, 중경, 원경 요 3단계로 나눠서 오브젝트를 많이 배치하는데요. 요 꽃 보시면 가까이 있는 얘 근경, 그리고 캐릭터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꽃잎이 중경, 먼 곳에 캐릭터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꽃잎들을 원경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広い背景をただの一色で終わらせないでグラデーションを活用したり、点モチーフで見せ場を作るテクニック、花びら、葉っぱ、水などの小物を自由にシルエットで配置して印象的な構図にしていく方法はすぐに真似ができるし助かる情報です。実演パートで総復習。そして最後はここまでの知識を生かした一枚絵の制作実演も、一枚絵がどうやって完成していくのか、どこにメイドさやサイドさをつけて、どのタイミングでシルエットを作ったり、テーマを際立たせていくのか、リアルな作業の流れを見ながらプロの仕上げ方が学べます。自分の絵にも落とし込めそうなヒントが本当にたくさんありました。この講座が向いている人、この講座、こんな人におすすめです。毎回色塗りがなんとなくパッとしない。明暗サイドの扱いに自信がない。見せるイラストを理論で仕上げたい。再現性のある理論が豊富なので、感覚だけに頼らない色塗りがしたい人にはぴったりの講座です。講座特典の講義資料も充実しています。動画の復習をじっくりすることもできますし、練習用のファイルなども含まれているので、講座と合わせてかなりのお得感がありますね。コロソの講座は買い切り型無期限視聴 OK。今回は先着順で使える割引クーポンもあります。実はこの講座には視聴しやすい吹き替え版もあるのですが、そちらでも適用できるクーポンになっています。この講座は動画編集時点で定価 28,300 円ですが、通常よりもお得なクーポンが適用できるようです。概要欄にリンクを貼っておくので、ぜひ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受けて損はない講座です。もし気になる方はコメントで感想や質問もお待ちしてます。参考になったという方はチャンネル登録、高評価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た別の講座も機会があればレビューしていきます。それでは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